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곳곳이 말이죠. 난장판이고 난리고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예, 이게 전부 다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 이런 범죄인들이 방탄하려고 방탄을 쌓다 보니까 지금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선요, 지금 의료 현장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정부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추석 연휴 때 문을 여는 병원이 한 8천여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 때보다도 2.2배나 많은 병원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이제 추석 때 의료가 붕괴될 것이다. 의료 체계가 이런 이 가짜 조작을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요게 정말 조작 뉴스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거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이제 또 형사처벌로 가야 될 것 중 하나가 지금 이제 난리가 났는데 바로 뭐냐. 요게 지금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전공의들 또 전문의들 요 명단을 다 이 특정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감사한 의사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비꼬는 그런 입장을 한 거죠. 야, 너희들이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어 정말 고마워. 이렇게 비꼬는 이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비꼬는 의미의 감사하는 의사 명단 이거를 올렸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블랙리스트인데 온갖 개인정보가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대한민국의 참 이 수준이 말이죠. 의료 수준은 지금 최고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의료, 지금 외국인들까지 와서 지금 예, 진료를 받고 나가는 이 정도의 이 선진 첨단 의료, 지금 예,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의료 문화, 이 수준은요, 일부 이런 물질학한 인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의료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유일한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긴급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께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말이죠. 서울 남부지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사위의 특혜 채용 이용과 관련해서 바로 핵심적으로 친인척을 관리했던 신모 행정관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재가 과연 이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내가 영상으로 참여하겠다. 그래서 굉장한 기대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영상으로 참여하겠다는 이 말 한마디가 상당히 의외적인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았어요. 의외적인 발언이라고. 그런데 이상직이도 고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환노위도 또 난장판이 됐어요. 바로 이제 김문수 장관이 오늘 또 그야말로 이제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의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 이걸 가지고 야당 의원들하고 이제 정말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원장한테 쫓겨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국무위원을 갖다 쫓아낸다? 그런 국회의 존립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런 무능하고 무식한 인간들이 배지 달고서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의회 정치가 이게 존재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쭉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이재명의 로비의 실체, 로비를 받았다 본인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 수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범죄 행위가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자, 우선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문인데 추석을 맞이해서 우선요, 윤 대통령이 오늘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물가를 잘 단속하고 응급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지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응급실 특별대책과 이행사항도 점검을 하고 의료진도 격려하면서 응급 상황의 행동 여력을 당부하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 중에 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추석 응급 의료 차질이 없도록 정부 당국에서 말이죠. 아주 굉장히 철저를 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 이번 추석 연휴 때 문을 여는 병 의원의 숫자는요. 하루 평균 거의 8천여 곳, 그러니까
정확하게 7,931곳에 해당되고요. 응급의료기관으로서는 518곳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걸 보면은요, 지난 설 때 대비해서 2.2배나 많은 병의원이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 그래서 이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진찰료 가산율을 갖다가 30%에서 50% 올리고, 그리고 이제 중증 응급수술 수가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한 이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자, 그래서 이 설 때는요, 참고적으로 3,643곳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날짜를 보면은요,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7,766곳이 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15일에는 3,009곳, 16일에는 3,254곳이 문을 열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어떤 사단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의사 블랙리스트가 지금 작성돼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이트가 말이죠. 이게 감사한 의사, 이런 사이트라고 합니다. 사이트 이름이 감사한 의사. 여기에 응급실 부역하는 의사 이름들이 각 병원별로요, 쫙 명단하고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데, 명단만 게재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 명단 플러스 군의관들 명단까지 와 있고요. 여기에 굉장히 프라이빗한 개인 정보까지 전부 다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을 호소하는 의사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참 이거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이제 비꼬냐면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 대난을 막기 위해 힘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비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꼬고 있다. 예. 그러면서 이 개인 신상 정보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지금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만 된 게 아니라 근무인원들 명단도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사이트를 보면은요, 매주 업데이트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명단이 최근에 또 새로 올라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올라온 명단 내용을 보면은요, 어떻게 비꼬고 어떤 내용의 개인정보들이 이제 여기에 폭로가 되어 있냐면, 000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기 결심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의사 신명이 전부 게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 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을 주신 1급 520만 원 근로자분들의 진료 정보입니다. 인근 지역 구급대 응급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군의관 이름도 여기에 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명단에는 당직서명 응급실 정상회의 노력 중 X번 연장, 그 다음에 8명 중 7명이 이 병원에서 쓸모없다라고 판단돼 대체자 없이 지자체로 복귀한 와중에 유일하게 병원에서 쓸모를 인정받아 1개월 더 연장한 정말 감사한 선생님입니다. 이런 이 평화 발언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인 기피증까지 지금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굉장히 상세한 신상 정보까지 공개돼서 더 지금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나 되는 신상 정보가 올라가 있느냐? 참 이거 기가 막히네요, 진짜로. 여기 이제 블랙리스트 의사들에 대해서는요, 명단 외에도 불륜이 의심된다, 탈모가 왔다, 통통하고 정돈되지 않은 머리, 모자란 행동, 그 다음에 오지랖,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갖다가 오지랖, 예, 그 다음에 레디걸, 페미니스트, 사이코 성향, 이런 악의적인 표현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거나 또는 좋아하는 프로야구팀, 사귀는 이성, 또 학부, 대학, 아버지 이름,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상황, 언제 신혼여행을 가고 출산 휴가를 갔는지 이런 자세한 개인 정보까지 전부 다 여기에 폭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이 사이트는요, 의료계에 악의적인 글을 썼다면서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이름과 기사 제목, 취재 활동까지도 전부 다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대인 기피죄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한다. 예, 경찰에 고발한다.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즉각적으로 이제 고발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오늘 남부, 지금 이제 지법에서 형사 2단도 한정석 부장판사 주제로 지금 이제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이 열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조국 바로 밑에서 친인척 인사 담당을 했던 신모 씨, 이 행정관인데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이 행정관에서 그동안에요, 3차례에 걸쳐서 소환을 통보했어요. 참고인으로. 그런데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사위 요 이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신모 씨의 진술이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이 신모 씨가 핵심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감찰반, 청와대 특별감찰반 요원들을 갖다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전부 다 이 사람이 키맨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 증언을 듣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그 신문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형사소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또 이 발언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했던 이상직이는 본래 이제 영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이상직이가 영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 그래서 이제 검찰의 신문에 응하려나? 이런 게 이제 관심 포인트였는데요. 고함을 질렀다는 겁니다. 고함. 예. 그러니까 이제 증언을 거부하겠다. 예,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와, 참 그래서 이 고함을 지르고 이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니까 대책이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신모 씨, 변호인들이 이제 밝힌 입장문을 이렇게 보면은 전주지검이 그 증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제출한 제 항고 이유서에는 증인이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을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예. 그러면서 본인이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 그리고 증인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지 못해서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 증거가 지금 이 현출되는 것을 제한해 주길 바란다. 현출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날 현자죠. 요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오늘 사실상 이제 그 심리 진술 관련 재판도 사실상 반장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열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이번 신문은 증인이 청와대에서 수행한 직무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증인이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거나 관여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검사가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 질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회피에 불과하다. 이렇게 따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이제 입장을 기본적으로 듣고 나서 순서에 따라서 검찰 측의 증인 신문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신씨에게 문재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상직과 연락한 경위, 그 다음에는 문다혜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이런 거를 물었어요. 시종일관 이 신씨는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대로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런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 도중에,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관에서 근무한 다른 행정관들은 전부 다 수사에 협조했다. 그 사람들은 문 대통령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오로지 증인만 관리했다고 증언했는데 진술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라고 그럴까요? 묵비권을 행사한다. 예. 증언을 거부하겠다. 요 말만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볼 때 이제 1시간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요렇게 증인이 증언을 계속 거부하는데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신문을 결국은 중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재판부가 신문 발매해요.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이어서 영상 중계를 통해서 교도소의 신문에 참여한 이상직에게도 발언권을 부여했으나 이상직 의원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는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1시간 만에 이제 조기에 종료되니까 검찰 측에서는 신 씨는 핵심 장관이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증인 신무 청구를 따로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는 더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너 잘 알면서 왜 대답 안 해? 딱 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사건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법조에서 보면 이렇게 증인을 증인이 증언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이 강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데 법원의 경우에 요게 지금 오늘 요 판사의 진행 스타일로 봐서는 강제 입을 열도록 강제할 이런 추가적인 그 대응 조치는 취할 것 같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이게 참 곳곳에 말이죠. 이 좌파 판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예,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문수 오늘 장관인데요. 이 환노위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제 시대 때 국적이 일본 국적이냐 한국 국적이냐? 그 김문수 장관은 그동안 일본 국적이 맞다. 예, 이 내 소신은 굽힐 수 없다. 예, 요런 입장으로 일관했는데 오늘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국적 일본이라고 한 거 이거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사과하라. 그러니까 내가 왜 사과하냐? 예, 요렇게 해서 결국은 퇴장을 당했습니다. 와, 참 무식한 인간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서 김문수 의원은요. 요 이제 어느 국적이냐 일제강점기 때 이거는 지금 이제 정치계에서 이거를 논의할 게 아니라 역사학계에서 논의해서 그 역사학계의 논의 결과를 정치권이 좀 받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대안이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금 오늘 인사청문회도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야당이 이런 식으로 해서 퇴장을 시키고 난리를 치는 것은 결국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난장판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야당에서 이제 질문을 한 거, 질문 공세를 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 김문수 장관의 답변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일본 국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되어야 한다. 예. 정리돼야 한다. 그러면서 이 야권에서 얘기하는 친일 프레임, 이와 관련해서는 내 선조도 항일 의병장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국하셨다. 집안에서 사당을 만들어 모시고 대구 경북 지역 순국열사 묘소에도 저희 선조가 향배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받고 자랐고 제가 친일을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많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반박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이하경이가 말이죠. 학술적으로 인정되면 그때 가서 그러면 이제 인정하겠다는 거냐. 김 장관의 주장은 임시정부 이후에 대한민국 적동이 유지되고 있다는 48년 재헌의회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저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주의자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견해 차이가 크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 맡겨야 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하게 될 경우는 끝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자칫 정치적인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연구와 토론 발표를 배경으로 해서 정치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의 김주영 간사, 한노희 간사가 김 장관의 사과를 계속 압박했어요. 그러면서 잘못된 국가관 역사관 가치관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히 견제하겠다는 각오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문수 장관이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니까 이 김주영 민주당 간사가 뭐라고 했느냐? 계속 회의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 김 장관이 배웠던 역사 교과서는 어느 교과서인지 모르겠다면서 종회를 요청했고요. 그러면서 이 김 장관이 사과를 거부할 경우에는 회의장을 퇴장시켜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회가 됐는데 다시 속개dem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김 장관에게 사과를 압박했지만은 사과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더 공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급기야 이제 민주당 의원이 말이죠. 결국은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위원장이 그대로 지금 이제 이 안 위원장이 결국은 사퇴를 명하는 겁니다. 김 장관은 오늘 퇴장하고 그런 발언에 대해서 성찰해 보길 권고한다. 그러면서 퇴장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무수 장관 당당하게 아니 그럼 내가 퇴장하면 퇴장하겠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또 퇴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환노위도 한마디로 개판이 돼버렸어요. 야, 이런 무식한, 무능한, 그리고 무도한 민주당 의원들의 요 갑질 언제까지 장 계속될지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예. 자, 이 정도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